번째 결혼에 실패를 하고 한 10년 가까이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많은 걸 반성하고 다시는 결혼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한 10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좀 변해요. 어떤 순간에는 그래도 나하고 잘 맞는 여자를 만나면 하면 새로 하면 잘해보고 싶어. 한 번 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재혼하려고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하고 연애를 하는데 점점 좀 친해지니까 이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한번 가보면 좋겠어.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선생님 집에 나를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선생님 사는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도 선생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내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고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귀한 손님 왔으니까 어려운 손님 왔으니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생선도 하나 굽고 뭐 그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준비를 하고 바빴습니다. 나는 한쪽 옆에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래 기다리니까 좀 있으니까 준비가 다 됐다고 이제 선생님 식당으로 오시래요. 그래서 나도 뭐 이거 남의 집에 내 집 같으면 그냥 갈 텐데 남의 집이니까 손이라도 한번 씻는 척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잘 씻지도 않지만 평소에는 그래서 손이라도 씻는 척 하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슬리퍼가 두 켤레가 놓여 있어요. 그 슬리퍼를 딱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본 슬리퍼 중에서는 제일 꼬물 슬리퍼입니다. 낡은. 이 고물장소도 안 가져가고 엿장소도 안 가져가고 쓰레기 버리도 안 아까운 그런 슬리퍼가 두 켤레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흥분해가지고 슬리퍼 보고 흥분해가 손을 씻다 말고 얼른 닦고 와서 식탁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손을 잡고 내가 말했어. 선생님 나는 지금 선생님 뭐 결혼해야 되겠다고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을 확실히나 안 굳혔는데 정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선생님 슬리퍼를 보고 내가 결혼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아니 우리 슬리퍼가 뭐 어땠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슬리퍼를 보고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의 삶의 태도가 참 검소하다는 것을 절약하고 검소하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돈을 낭비하지 않고 허투게 쓰지 않을 분 같은 게 슬리퍼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발견한 것은 선생님이 당신 자신의 삶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엔간하면 후닥닥 이런 어려운 손님이 오면 빨리 시장이나 슈퍼에 가서 5,000원이나 10,000원 주면 한 개 사오면 되고 또 그게 아까우면 그걸 넣어놓고 또 가고 나면 옛날 것도 신으면 되잖아요. 그래 해도 되는데 그 낡은 걸 그대로 둔 걸 보고 선생님이 당신 자신의 삶에 치열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요까지 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대전에 어느 불교대학에 초청을 받아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대전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내가 KTX를 타고 대전역에 내리니까 그 불교대학의 그 주지 스님께서 손수 나를 어려운 손님이 왔다고 밑에 사람을 안 보내고 당신이 직접 차를 몰고 나를 맞이하러 자기 그 학교까지 안내하러 차를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악수를 하고 그 차를 봉고 있죠, 봉고. 네, 봉고 그런 사람 여러 명 타는 거, 구인승 마이트 이런 여럿이 타는 거 그런 차입니다. 그 차를 탁 봤는데 겉을 보고도 내가 놀랐습니다. 그 다음 문을 탁 열어보고도 놀랐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놀랐는데 이 차가 내가 여태까지 본 차 중에는 제일 고물차입니다. 그런 고물차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장안동 그에 사는데 거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도 그런 고물차는 없어요. 그런 고물차였습니다. 그 스님이 타고 온 차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 차가 누구 차입니까? 제 차입니다. 그래. 얼마나 됐습니까? 20몇 년 됐대.
당신의 은사 스님께서 타시던 것을 물려받았대요.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 뭐 낡을 대로 다 날라가지고 뭐 어쩌면 빈대도 있을 것 같아. 기분에 그런 분위기가요. 예, 그래 낡은 차였습니다. 그 차를 보는 순간 부처님이 입고 있던 옷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부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분소이라 했습니다. 분은 똥이란 뜻입니다. 소는 청소하는 쓰레기장, 쓰레기터의 옷. 부처님이 옷은 쓰레기장에서 똥 묻은 천 누가 버린 거 그걸 주워와가지고 빨아가지고 떨어진 데를 기워서 옷을 해입어요. 그게 분소입니다. 그게 부처님 입는 옷입니다. 예, 예. 이 차가 이거 부처님이 타는 차 같아. 그럼 그 옷하고 딱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 요즘 한국 불교계 스님들이 뭐 비싼 음식 먹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뭐 엉뚱한 짓거리가 뭐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이 많죠. 이 스님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런 스님이 있구나. 이야 이분 하는 말을 나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믿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 스님 나는 여태까지 본 차 중에 이런 똥차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스님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스님이라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나를 스님 팬클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지부장으로 나를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거 만만치 않죠? 벌써 이 스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엄청난 호감을 갖고 강의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말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놀고 머리 따로 놀고 삶 따로 놀고 이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체이 되죠. 저런 정도 되면 아까 내가 그 멋있는 여자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내가 그 슬리퍼를 보고 감동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했죠. 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고 호응을 받고 야 한국 불교 스님 중에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신다는 건 이건 천만다행이고 정말로 좋고 그 사찰에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이나 그 대학에 오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강의하는 첫머리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생각하기로는 자기들은 평소에 저 똥차 저거 좀 바꾸면 좋겠는 생각했는데 내 얘기는 해석이 다르죠. 이거 나중에 박물관에 가야 할 차라리.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 좀 있는 사람 이거 좀 싸게 지금 사라고 사가지고 보관만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비싸게 팔겠죠. 도로 보물이잖아 보물.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부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지금 뭐 왕사선 근처 어디에서 발견됐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보물이 될까 안 될까? 나라가 빠진 거라도 그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지금 공부할 주제가 참 좀 재밌습니다. 아주 잘못된 혼인, 결혼이란 말 쓰지요. 그거는 일본식 한자 말입니다. 우리식 한자 말은 혼인이라고 하는 게 더 바른 말이고, 그런데 이미 굳어서 결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부러. 아주 잘못된 혼인과 아주 잘한 이혼. 이 주제가 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또 삶의 지혜를 배우겠죠. 아, 이거 참, 이거 뭐 무슨 소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 뭐 외우기만 될 일이 아니라 이런 걸 좀 제대로 알면 좋겠죠. 내 삶이 달라져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먼저, 최근에 조선일보 신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언제적 신문? 7월 2일 신문입니다. 7월 2일, 며칠 안 됐죠? 네, 조선일보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네, 마침 이런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있길래 이걸 가져왔습니다. 또 뭐 왜 조선일보 가져왔냐, 이렇게 또 시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뭐 별걸 가지고 시비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론은 그거 따질 틈이 없잖아요, 지금. 일면에 모두가 괴로운 한국병, 우리나라 한국병, 결혼 예단 없애자. 이게 제목입니다. 신부가 24%가 예단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36%가 결혼 비용 중에 제일 아까운 게 예단이다. 이 말은 다 정직하죠? 이거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 앞에 일면에 그려놓고, 속에는 이래서 나왔습니다. 양면에 걸쳐서, 특집으로 양면에 걸쳐서 다뤘는데, 우선 한 면에, 5년 안에 갈라서는 신혼부부. 갈라선다는 말이 혼인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절반이 예단 때문에 5년 안에 기억해요. 그 다음, 신부들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예단이 부담되지만, 집값 분담은 싫다. 예단은 부담되지만, 집값 부담은 싫다. 요거는 무슨 소리예요? 요거는 이기적인 계산이 여기 숨어 있죠. 이거 다 이제 들통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겠죠? 자, 이거 공부 좀 해보자고요. 신랑들은 집값을 대지만 예단으로 본전을 뽑겠다. 이거 계산이요, 계산 아니에요? 이런 불순하고 저질 계산으로 만난 인연이 오래 갈까, 오래 안 갈까? 오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오래? 금방 깨진단 말을 고급스럽게 하면 뭐예요? 이혼이에요.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답이 보여요. 자, 또 그 다음. 서민까지 번진 예단 갈등. 옛날에는 부자들이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서민들이 하는데, 예전에는 일부 부유층 얘기인데 요즘은 중산층도 명품에 대해서, 명품, 비싼 핸드백, 3천만 원, 4천만 원 핸드백, 뭐 몇천만 원 밍크 코트 이런 거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단 10억 받고 결혼한 신랑, 예단을 10억을 받았으니까 찌개가 짜단 말도 한마디 못한대요. 예단을 10억 받았으니까. 이거 행복해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야, 지옥. 이런 지옥이 어딨어? 이거 바보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게 삼국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그 뿌리는 10년 전에 예단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1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스트레스 졸업해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받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출발이 뭐예요? 혼인이죠. 출발부터 빗나간 사랑이에요? 거래예요? 거래면, 제 집에 내가 짜장면 갔는데 더 짜장면 맛있는 집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옮겨도 잘못 아니잖아요. 이 구멍가게보다 저 새로 생긴 구멍가게 더 싸게 팔아. 그 집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요거 사랑이에요? 거래예요? 거래. 그러면 결혼을 이렇게 거래로 하면 계산이 안 맞으면 뭐 어찌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에 결혼정보관리사 과정의 주임 교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법 한계에 미천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결혼을 2번까지 했으니까 남보다 배로 더 많이 했으니까 또 실전 경험도 빵빵하잖아요. 다른 사람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는 2번 했으니까 계산으로 말하면 200% 아니에요. 그죠? 두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전 경험도 있고 또 공부도 좀 했고 또 이런 주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이번 시간에 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또 넓게는 불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거 정말로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이 좀 작은데 뭐 설명하겠습니다. 뭐 남자니까 뭐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이거 누구냐 하면 오자와 이치로라는 사람인데 오자와 일본 사람입니다. 올해 나이가 70입니다. 일본서 정치 구단이란 말은 최고란 경지라는 뜻입니다. 구단이란 말은 일본 정치 구단 최고 다음 총리 랭킹 거의 1위에 가까운 아주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최고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오자와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실력도 빵빵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음 총리 후보 랭킹 1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혼인한 얘기, 이 사람 얘기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요것도 최근 일입니다. 지난달 얘기입니다. 지난달 신문입니다. 이 사람 마누라는 67입니다. 67인데 이 남편은 70이고 마누라는 67입니다. 67, 일본에서 상지대학이라고 유명한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 사업가이고 그랬는데 처녀 때 오자와의 그 정치 스승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부가 있겠죠. 스승, 정치 쪽에 이끌어준 사람이 있겠죠. 그분이 나카소인가 유명한 사람이 일본에 충미한 유명한 사람, 이 젊을 때 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이 젊은이한테 자기가 잘 아는 재벌집 딸을 하고 혼인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가즈코인데 67입니다. 가졌고 부잣집 재벌집 딸입니다.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하고 결혼을 잘했겠죠. 요란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오자와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딴 여자한테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 여자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억장이 무너지지 안 무너져요? 살만 나겠어 안 나겠어요? 이거 완전히 속았죠? 이 오빠가 나쁜 오빠야. 미리 정직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였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사회적 체면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건 참아야 되겠다. 삶이라는 것은 또 다 내 입에 맞게만 안 되는 게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참으면 또 좋은 날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 상당히 좋은 집에 제대로 공부한 집안의 멋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참고 그걸 덮어주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여자는 67, 남자는 70까지 살았으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적어도 한 40년 정도는 살았겠죠. 결혼한 날짜를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최근에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자분들 특히 이번 이 시간은 정말 귀담아 듣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방송을 보는 남자들은 더 신경을 바짝 쓰고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여사가 이 A4지, 이 요만한 종이 11장쯤 되는 분량으로 내가 이 남자하고 왜 이혼한다! 하는 내용을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본 주간문춘, 일본에서 최고 유명한 주간지가 있습니다. 주간지에 그 전문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지에 그 전문이 실리니까 이 일주일 만에 7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주간지도 대박나죠? 자, 이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이유가 문제예요. 이혼하는 이유가. 다음에 총리인데, 조금만 참으면 총리 되는데, 될 가능성이 1순위 1번이에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최고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67살 먹는 가족고 여사가 딴 젊은 오빠가 의인 맞아가 새로 시집갈 형편이 돼야 안 돼요. 67. 안 돼요. 67. 할머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리 시장을 해도 할머니라고. 주민등록 번호 봐도 그건 할머니잖아요. 지하철 공짜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이쁘고 화장을 해도 지하철 공짜로 탄다고요. 그 원인이에요, 원인. 67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만약에 한 50만 돼도 젊은 여자가 남편 몰래 젊은 놈 하나 눈이 맞았나 이렇게 의심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약간.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혼한 이유가 정말로 내가 충격을 받고 요 근래 내가 수많은 책도 읽고 했는데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요 다음표하고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11페이지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요 다음 표하고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11페이지를 다 읽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8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과거에 사귀던 여자와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한때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남편이 사과조차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큰 일을 할 인물로 나라를 위해서 큰 정치가 돼서 내 개인한테는 상처를 주고 쏘겠지만 막 그건 내만 덮어주면 용서하면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믿고 그걸 덮어줬습니다. 이 사람 멋있어 안 멋있어? 이 정말 멋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한국에도 많아야 됩니다. 그다음 그런데 하지만 가즈코 씨는 다음 표 열고 지난번에 일본에 원전 사고가 났죠. 요때 일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또 애 한 개 딴 여자가 또 애 하나 더 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뭐 젊은 여자하고 모텔에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이유가 아니고 원전 사고 때 일로 지금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원전 사고가 나자 이건 가족구 여사의 말입니다. 남편이 방사선 쪼이건 하면 위험하죠. 겁난다면서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난다면서 자기 선거구 지역구 있죠. 선거구인 이와테 우리나라 지금 뭐 성남 춘천 이런 선거구가 있죠. 그 이와테를 방문하기는커녕 도쿄를 도망가려고 했다. 남편이 자기 선구가 만약에 춘천이면 춘천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뭐 쓰러진 사람 업기도 하고 뭐 물도 좀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최하. 근데 도쿄를 탈출하려고 했대요. 도망가려고. 마누라니까 남편 그런 걸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남편이 그동안에 외형상으로 부풀려져 있고 인기고 그 영향력 이게 공허해요? 공허하지 않아요? 공허합니다. 진실하지 않아. 그 다음 또 있어요. 내가 말렸어. 집에 있었지만 뭘 말렸어요? 도쿄를 도망가려 하는 거를 못 가게 말렸어요. 집에 있었지만 누가 집에 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지만 외출도 하지 않고 왜 외출 안 해요? 방사선 겁이 나가지고. 이런 자식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려면 전쟁 안 가도 도망가려면 지금 원전 때문에 도쿄를 탈출하려 한 놈이 일본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기 막혀요? 기 안 막혀요? 이거 뭐 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속지 말라고 내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오염을 우려해서 방사선 오염을 해서 생선과 야채를 버리도록 했다. 어디에 있는 걸 버리도록 했다? 그렇지. 집에 냉장고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걸 버리도록 했다. 누가 버리도록 했어? 남편이. 남편 앞으로 뭐 할 사람이? 국무총리 랭킹 1위에 가까운 최고의 정치자가 버리도록 했다. 오염될까. 그 다음 수돗물 오염을 겁을 내가지고 수돗물은 아예 먹지도 않고 생수만 마시고 빨래할 때도 수돗물을 하지 말고 생수로 하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인간 말종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일본서 이건 최고라고 했다. 저 일본 인간들 저거 깔아앉아도 안 돼. 저 바보들 또라이들. 여기 일본서 최고 정치가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런 모습을, 누구의 이런 모습? 남편의 이런 한심한 모습을, 한심한은 제 말입니다. 이 여자는 이런 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국민에게, 어느 나라 국민에게, 일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모르게 되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런 정치가가 일본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건 완전히 초방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삼족을 멸하든지 하여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인간들, 이거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나무 일에 내가 이거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아니지만, 같은 공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뭐 가졌고 여사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나 이 여자한테 내가 뭐 흑심 품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요. 다음표 열고, 자기 몸만 생각하는 남자의 정치 활동을 도왔다는, 누가 도왔어요? 마누라가 내가 도왔다는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했고, 이런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거를 도왔다는 것이 부끄럽대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다이반지만 사주면 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혼을 결심했다. 그녀는 오자와 전 대표가 결국 가방을 꾸려 한때 도쿄를 떠났고도 떠났다고도 한때는 도쿄를 또 떠났대요. 자, 그러면 이야, 이 여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런 여자가 일본에 한 명 있다는 것은 일본의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일본에 다른 멍청한 여자가 많이 있겠지만 그 많은 멍청한 여자보다 이 사람 한 명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자는 일본에는 있고 우리나라는 있으면 누가 잡아가요? 어? 그렇죠? 이거 참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와, 나는 정말 저 기사를 우리나라 여중 여고생한테 1시간씩 전국에 다 이걸 특강을 하면 좋겠어요. 너 똑바로 살아라고. 이 많은 멍청한 여자들이 돈만 벌어도 주면 최고인 줄 안다고요. 그 다음, 다른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자와가, 근데 일본에 이게 지금 최고 톱 뉴스입니다. 일본 열도가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이 가족과 여사가 한 일은 너무너무 멋있고, 와,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여자가 있나. 예? 그러면서 이 엉터리 인간 쓰레기 같은 이놈이 그동안에 온갖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많이 걸고 모아놨겠죠. 위자료 받으면 제법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위자료 받으면 전액을 원전 피해자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애들 안 멋있어요. 우리 그렇죠. 이 박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가족과 여사를 위해서입니다. 이 박수에는 가족과 여사의 그 멋있는 결단, 그 용기, 거기에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저런 인간 쓰레기에 관한 저주를 담은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세상이 공평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지금 11명, 의원들을 몇 사람 이끌고 신당을 창당하려고 새로 판을 벌려고 이 정치구단이니까 그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주 안 맥힌대요, 이제. 이제 맥힐까 안 맥힐까? 안 맥히는 거예요. 이제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와의 여론이 싸늘하다. 이제 안 맥히는 거야. 이제 속아야 안 속아? 안 속는 거야, 안 속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또 다른 기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그 조선일보 그 기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4,400만 원짜리 반상기. 4,400만 원. 3,160만 원짜리 악어 가죽 핸드백. 이런 사람,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 돈이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일까?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 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뭐 나쁜 짓 했거나 부정했거나 속였거나 아니면 뭘 악용했거나 하여튼 뭐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 돈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그죠? 그 다음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여자가 한 말입니다. 어떤 여자가 한 말입니다. 다음표 열고, 실력이 있는 한의사 인기 좋죠? 결혼해서
평생 호강하게 됐잖아. 이거 남자 말이에요, 여자 말이에요? 다시 한번. 평생 실력 있는 한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호강하게 됐잖아. 이 남자 말이에요, 여자 말이에요? 남자 말이에요, 남자 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한의사가 한 말입니다. 또 한의사 아저씨를 나한테 시비하지 마세요. 자수하시라고 이런 또라이들이 있으면. 그러면서 한방 내가 병원을 차리게 당신 친정집에 와서 180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미친 것들 아니에요? 이거 미쳤어. 기업체 영양사 김모씨 39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분은 여자입니다. 3살 위의 한의사 남편에게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들어맞으라. 아까 그 말이. 김 씨는 귀를 의심했다. 공무원 집안 맏딸인 자신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걸 남편도 잘 알았다. 그랬는데 그 180억이 병원 체력에 가져오라고 조르는데 남편은 그 뒤에 툭 하면 이렇게 말했대요. 따옴표 열고. 내 친구 A는 처가에서 병원을 지어줬다. 이것도 같은 놈이 안 같은 놈이에요. 내 친구 B는 예나로 처가에서 두 단위, 동그라미 두 단위, 몇십억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해온 게 뭐냐? 따지면서 임신 6개월인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베개로 얼굴을 누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 우리 결혼에 이런 결혼이 이거 다 결과가 뻔하잖아요. 안 된다고. 안 돼.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귀한 인연으로 여기 다시 이 땅에 왔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가치 있게 살려면 이런 넉 빠진 인간들 또라이 같은 짓거리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상종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런 엉터리 정치하는 놈들한테 표를 찍어줘야 돼요? 안 찍어줘야 돼요? 안 찍어줘야 된다고요. 소문 안 돼요. 어느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학부모도 엄마도 따라가나 봐요. 뭐 다는 안 갔겠지만 간 사람도 많나 봐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대해서 이 공원 같은 데서 막 늘어져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도 놀고 뭐 같이 오는 학부모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랬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그랬는데 이 한 엄마 이름이 에스텔이라는 여자인데 에스텔이라는 여자가 학부형입니다. 그 애가 왔어요. 애를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애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애를 놓쳤으니까 엄마는 걱정이 돼. 애를 찾아야 되겠죠. 넓은데 혹시 어디 누가 붙들려 갔는지 뭐 다쳤는지 쓰러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정신이 막 애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저쪽에서 한참 찾다고 뭐 허겁지겁 찾다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 아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았겠죠. 그럴 수 있겠죠, 같이. 찾았습니다. 그 엄마를 찾으니까 뭐라고 찾는가 하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 소리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 뭐 엄마 안 부르고 뭐라 불렀어요? 에스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얘야, 너 아까 나를 찾을 때 어머니 이래 안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더라? 에스텔 왜 그랬니? 무슨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물으면 좋겠죠. 궁금하니까. 그 어린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엄마가 천지빛깔인데 엄마 하면 어느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
그래서 엄마는 보통 명사입니다. 산, 이건 아무 데나 다 있는 거죠. 백두산, 이건 하나밖에 없죠. 그건 고유명사죠. 엄마,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에스텔,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다르죠. 여기 엄마가 천지백갈인데 엄마는 어떻게 샀냐고 어떻게 알아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 우와, 이거 말돼야 안 돼요. 와, 이건 똑똑하죠. 자,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에스텔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또 얘기 하나 더 갖다 붙여서 또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살다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쯤 서울에 나한테 우리 집으로 놀러 옵니다. 내가 뭐 정신이 없었고 이거 효도도 못하니까 내 일이 바빠가 집에도 잘 안 가고 하니까 한소씩 엄마가 아들 보러 와서 손자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어느 날 우리 애들이 한 국민학교 한 1학년이나 뭐 2학년 이런 어릴 때 일입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애 둘을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겠죠. 그래 앞에 수식하지 않고 바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특별한 말 한다 이 말이겠죠.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딱 이래 누워요. 나무래나 싶어요. 할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이랬어요. 애들이 겁나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애들이 뭐 어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뭘 잘못인지 모르니까 애들이. 이 할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너희 부모님이 지어준 멋있는 이름이 너도 있고 너도 이름이 있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은 윤순이다. 앞으로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윤순이 할머니라고 불러라. 와, 이거 만만치 않죠? 그렇잖아요. 이거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더 대단하죠? 네. 그 국민학교도 문 앞에도 안 가본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 할머니의 그 높은 생각을 이해할까 못할까 하고, 야, 윤순이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하고는 다르다. 그래 말하겠죠. 그럼 아이들이 그 할머니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와,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 이 말은 보세요. 아까 에스텔 하는 걔도 다르죠. 엄마 하면 그 엄마가 천지백갈인데 어느 엄마? 할머니 어느 할머니? 안 돼요. 윤순이 할머니라 불러라. 와. 그래서 나는 이런 글을 보더라도 이야, 한 인간이 자기 자존을 지키고 자기 품위를 지키고 자기 정신을 지키려고 하면 우선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 주체성 이걸 먼저 딱 제자리에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어느 나라에 노예스 노예. 옛날에는 노예를 사다 팔고 잡아 뭐 그랬지 옛날에. 노예선에 노예를 싣고 가는데 배가 큰 배예요. 교통수단이 그때는 배니까 비행기는 없으니까 노예가 이 노를 젓는 발동기가 없던 옛날 얘기니까 노를 젓는데 두 줄로 쫙 앉아가지고 저쪽 바깥으로 노가 나가 있고 이쪽으로 바깥에 나가 있죠. 그럼 그걸 똑같이 맞아야 배가 가겠죠. 막 움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 감독관이 채찍을 들고 빡 잘못하면 때리고 더 빨리 노져라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놈들은 노가 계속 겼죠. 발에는 쇠사슬이 차여져 있으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데빌 수도 없죠. 이것도 발에 묶여놨으니까 막 때리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이 중에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덩치 크고 잘생긴 노예입니다. 발로 툭 치면서 야, 너 이 배에 탄 지가 얼마나 됐냐 물었습니다. 그럼 궁금할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러니 이 노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감독하는 놈을 딱 꼬리를 째려보면서
너희 놈들의 달력으로는 2년이다. 내가 이 노예선을 탄 지가. 그러나 나의 달력으로는 200년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 알겠어요? 이 노예가 멋있어, 안 멋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말해요. 와, 너 정말 멋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비록 이게 묶여있지만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혼을 가진 멋있는 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빠도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죠. 이 세상에 멋있는 사람이 들어있어. 그래서 아까 오자와 같은 저런 정치 쓰레기 같은 정치가 정말 한국에 나면 더 많지 싶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잘못된 혼인, 지금 하고 있는 혼인이 그렇죠. 내가 경기대 사회교육원의 결혼정보관리사 과정의 주임교수를 할 때 이혼율이 48.9%였습니다. 약 50%였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절반은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통계 숫자가. 아까 이런 짓거리 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문제가 뭔지를 알겠죠. 정말로 결혼을 거래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한 여자가 남편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호의 호식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국가적으로 비열하고 잘못됐으면 저런 또라이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살아 말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자기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데라고. 이해합니까? 네. 마치겠습니다.